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극, 태극, 음양에 관한 이야기도 좀 했으니까요. 그 다음은 천지인 삼재, 그리고 뭐 노음, 노양, 소음, 소양, 사상, 목화토금수, 오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차례인 것 같아요. 천지인 삼재라는 거는 하늘, 땅, 사람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되죠. 하늘, 땅, 사람. 근데 아까 앞선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초의 모양을 이야기할 때 뭐 플라톤의 저기 티메이오스인가요? 뭐 그 고전에 보면 플라톤이 우주를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저서가 있는데 그 저서에 보면은 5가지 형태의 입체로 우주를 설명하든가 뭐 그래서 나중에 그게 5원소와 관련되고 뭐 이런 게 그리스 철학의 전통에 있는데 저도 흥미있고 아주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주장은 우리는 원래 원방각이라는 3가지로 이제 우주의 모양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원방각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자체가 천지인이고요. 그러니까 원방각을 문자를 붙여 놓은 게 천지인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삼재, 우주의 3가지 기본적인 어떤 재료 아니면 기본적인 활동 요소로 우리가 활동 요소로 이제 보는 게 천지인입니다. 삼재입니다. 모양은 원방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방각의 원이 제일 먼저 나왔겠죠. 하늘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극성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돌고 도는 별들의 무리를 보면서 하늘이 저렇게 둥글게 돌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하늘의 움직임을 땅에 비추어서 특히 이제 태양의 고도를 이용해 갖고 해시계를 통해서 규표라는 해시계를 통해서 땅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해 그림자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것으로 땅을 측량하고 이런 소위 말하면 구고연의 원리인가요? 그렇게 해서 땅을 측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땅이라는 바탕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땅이 이렇게 모아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것, 그 국자의 형태, 그리고 그 국자의 형태가 서로 마주 보면서 이제 하나의 방형, 네모를 이루고 그것이 근원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사고방식의 패러다이스라는 인간이 사는 가장 아름다운 땅, 이상적인 땅은 이 정방형의 땅이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이스라는 게 네모난 땅이라는 뜻인 것처럼 그 성경에 보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방주, 노아의 방주도 네모난 배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 것처럼 그리고 고대의 수많은 신전이라든가 도시의 유적들도 보면 네모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최초의 가장 이상적인 주거지의 형태를 네모에서 찾았던 것은 그만큼 땅에 대한 측량과 땅에다가 인간의 문명을 건설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던 것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천원 지방의 방 네모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인간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세모는 뭐냐? 그러면 세모는 뭘까요? 문명에서 세모는 가장 핵심적인 건 탑이죠, 탑. 탑 중에서 이제 피라미드 같으면, 피라미드는 어디에서 봐도 삼각형이잖아요. 네모난 땅 위에 이렇게 탑을 쌓아 올리지만 사실 어느 면에서 봐도 하늘을 향해 중심을 향해. 땅 자체가 갖고 있는 중심에서 시작해서 하늘의 중심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 이게 전형적인 피라미드의 모습인데 이게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자신이 땅에 붙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땅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 하지만 하늘을 올려다보고 끊임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행위를 통해서 문명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늘로 오르고자 하고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오르기 위해서 땅의 중심에 발을 딛고 하늘의 중심을 향해 계속해서 자기를 쌓아 올리는 게 그 자체가 인간의 문명이죠. 그러니까 피라미드야말로 인간 문명과 인간 역사의 숙명적인 메타포 같은 건데 그 모양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약간 좀 신화적인 얘기 같지만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주의 모양을 인간이 받아들이는 것은 원방각에 근거할 수밖에 없고 그게
천지인 삼재라는 것으로 이제 전해져 내려온다 라고 보는 거죠. 노자에 보면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노자 도덕경 42장 제일 유명한 것, 거기에 보면 1, 2, 3으로부터 만물이 화생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다른 이제 강의 영상에서도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한 게 있는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은 어떤 변화의 기본 완성은 3에서 완성된다 라는 것이 인간의 오래 축적된 경험 지식들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모든 변화는 3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뭐 우주도 생하고 유지하다가 소멸한다. 사람의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관절도 3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3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3이라는 숫자를 끊임없이 발견해내면서 이 3이라는 숫자에 대한 그 의미와 해석에 굉장히 많은 인간의 역사에 고민이 들어가 있죠. 그것들의 최종적인 어떤 개념화 작업이 천지인 삼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주의 변화 속에서 3이 갖는 위력을 보고 감탄해내는 게 역사죠. 그리고 이 3은 4와 떨어질 수 없어요. 1이 2와 떨어질 수 없어요. 이게 짝이 1, 2, 3, 4 이게 짝으로 숫자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라는 숫자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원 안에 또 이렇게 네모난 방을 그리고, 근데 방은 서로 마주 보잖아요. 원이라는 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하나의 흐름이죠. 그리고 영원히 서로 마주봐. 그리고 360도를 찍으면 서로 끊임없이 마주보는 180도의 쌍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네모는 그 마주보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물론 아무데나 그어도 되는데 어쨌든 네모는 반으로 가른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모는 반으로 가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반으로 갈라서 비로소 이 네모가 생기거든요. 반으로 갈라야만 비로소 이렇게 90도 굽어서 둘이라는 한 마디가 생기기 때문에, 원은 마디가 없다면 방은 마디를 만든 순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디끼리 마주 보는 순간 동서남북이 생기듯이 그 4개의 자리가 생기죠. 여러분들 그 네모를 이렇게 마디에서 서로 마주보고 그으면 그냥 삼각형 4개가 생겨요. 삼각형 4개의 중심을 쭉 끌어당기면 그게 피라미드시잖아요. 3차원으로 당기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넷이라는 거는 이 서로 마주보는 이 마디들 간의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넷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넷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해낸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아까 셋은 생하고 태어나서 살다 죽다. 근데 넷이 되면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쇠퇴하고 죽다. 이렇게 이제 한 차원 더 들어가게 돼요. 변화에 대한 이제 개념이 하나 더 붙게 되는 거죠. 그만큼 더 정밀해지고 분석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래요. 짝수 개념이 들어가면 보다 더 분석적이죠. 그리고 홀수 개념이 들어가면 훨씬 더 통합적이고, 홀짝의 개념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역 같으면 셋이 짝을 이뤄서 6이 되잖아요. 이 획이 6효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셋이라는 각각의 독립된 통일성을 갖는 완전체를 2개를 엮어서 짝을 지어서 6을 만들어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홀로 변화를 못 일으키니까 항상 짝을 주어서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 게 이제 수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수가 너무 당연하게 자연수가 홀짝 1, 2, 3, 4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옛날 사람들이 처음에 그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떡 집어먹듯이 그렇게 받아먹은 건 아니에요. 놀라운 발견이었겠지. 정말 천재적인 발견이었겠죠. 그래서 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수 자체가 갖는, 그러니까 수 하나하나가 다 신처럼 받아들여진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3에서 4로 넘어가는데, 3에서 4로 넘어가지만 또 이 4는 2에서 바로 4로 온 것이기도 하죠. 음양이
여기에서는 음양이 각각 음이 둘로 갈라지고 음이 음양으로 갈라지고 양이 음양으로 갈라지면 사상이라는 게 생긴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음에서 다시 음을 낳으면 그것을 노음이라고 하고 음에서 양을 낳으면 소양이라고 하고 또 양에서 다시 양을 낳으면 노양이라고 하고 양이 음을 낳으면 그것을 소음이라고 하거든요. 새로 난 놈이 이제 소자가 붙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음 안에 음양이 있고 또 하나의 양 안에 다시 음양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상이 생겨서 변화를 주재하는 기본적인 그런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라는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사실 네모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서의 숫자의 의미로서의 사상, 그리고 모양으로서의 네모, 원방각의 네모 이런 것들이 하나의 체계 안에 존재를 하는 것이고 하나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역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답이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죠. 네모를 치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 중심을 가지고 이제 오행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행이라는 건 오방이라고도 하는 거. 본래 오방의 개념에 더 가깝고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성,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인간들이 고대에 관찰할 수 있는 5개의 행성이죠. 목화토금수. 이 오성의 움직임에서 오행이 나왔다라는 강력한 이제 이론이 있고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오방, 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보면서 그 다섯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변화의 원리들을 이제 추론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도를 그릴 때도 두 가지를 다 그려요. 그러니까 네모칸 안에 중심에 중앙토가 있는 오행도가 있고 그냥 5개의 모서리를 가진 별 모양으로 그려내는 오행도가 있잖아요. 토가 중앙에 있느냐 바깥으로 나가냐 오각형이냐의 차이인데 오각형으로 볼 때는 이 별의 목화토금수라는 별의 움직임의 원리에서 근거해서 나온 사유체계의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토가 있는 네모를 그리는 그림 혹은 이제 네모에 이렇게 원줄을 쳐서 원의 중앙을 그리는 그런 오행도라면 그것은 오방의 개념에서의 그 오행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오각형의 펜타그램이죠. 펜타그램의 오행이라는 것은 이 정방형 내지는 원형의 오행도 안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원리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왜냐하면 중앙토가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양으로 이해할 때도 그래요. 펜타그램으로서의 오행이 있으면 펜타그램으로서의 오행이 계속해서 상생상극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데 그렇게 상생상극의 운동, 음양운동을 끊임없이 하면 어느 순간 그 음양운동에서 그 관찰의 대상으로서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의 운동의 주체가 되면 그 모양이 서서히 더 입체의 구형으로 바뀌고 그 중에서 토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양이 그려져야 돼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 연습. 허공에서 이렇게 펜타그램으로서의 오행이 움직이다가 그것이 서서히 하나의 우주를 상징하는 입체적인 구형, 원형으로서 변화하면서 그 어떤 것이 중심에 들어오는 모습. 왜냐하면 그게 그 역학 사유의 발전 과정 그대로거든요. 중앙토를 중심에 품으면서 사유하면서 훨씬 더 역학으로 세계와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행을 보시면 됩니다. 5초만 버티지.